겨울 저녁 6시 서울 변두리 주택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편의점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산책을 나섰다가 편의점에 들렀다. 30년을 교단에 섰던 그는 이제 70줄에 접어든 노인이었다. 슬아의 자식 없이 아내 김순자와 둘이서만 살아온 세월이 40년. 처음엔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편의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 청년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번졌다. 강영진, 20살. 이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석 달째였다. 철수는 처음 이 청년을 봤을 때부터 묘한 호감이 들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젊은이들이 무뚝뚝하게 대하는 게 당연한데 이 청년은 달랐다.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차까지 들어다 주곤 했다. 응, 저녁 먹고 소화나 시킬 겸 나왔지. 우유 한 팩만 주게. 영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우유를 스캔하고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의 손가락 마디는 유난히 붉게 트여 있었다. 겨울 추위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 철수는 그 손을 보며 무언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요즘 춥던데 고생이 많겠구만.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추위 잘 타는 편도 아니고요. 할아버지는 감기 조심하세요. 철수는 편의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영진은 다시 매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아내 순자에게 편의점 청년 이야기를 꺼냈다. 그 청년 말이에요. 저도 낮에 장 보러 갔다가 봤는데 참 예의 바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보기 드물게 인사성이 밝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손이 많이 텄더라고. 보기에 좀 안쓰러웠어.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청년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마음에 드는 젊은이를 만났다는 그런 소소한 기쁨이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순자는 장을 보러 편의점에 들렀다. 마침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다. 영진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영진 씨,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네, 주말 오후엔 보통 이렇게 한산해요. 어머니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순자는 몇 가지 물건을 골랐다. 계산을 하면서 그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영진 씨는 이 근처에 살아요? 아, 네. 편의점 뒤쪽에 고시원이 있거든요. 거기 살아요. 고시원에요? 혼자 사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영진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만 18세 되니까 나와야 했어요. 그게 규정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면서 일하고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봐왔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이야기는 또 달랐다. 20살 청년이 세상에 홀로 던져져 살아가고 있다니. 그럼 대학은요? 대학은 포기했어요.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학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은 땄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공부해도 되잖아요. 영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봤던 그녀였다. 사람의 표정에서 진짜 감정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의가 바른가? 혼자 고시원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대요. 대학도 포기했다고 하고요. 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중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글쎄요. 그 친구가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밤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영진이라는 청년이 자꾸만 떠올랐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그 청년한테 저녁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 어떨까요? 고시원에선 제대로 된 밥을 먹기 힘들 텐데.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그러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요.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다음 날 저녁 철수는 편의점에 들렀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저녁 산책을 나선 것이었다. 영진 씨,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시간 괜찮으면 한번 올 수 있겠나? 영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받아보는 제안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제가 가도 되나요? 폐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배? 우리 둘이서만 먹기엔 밥이 남아서 그래. 젊은 사람이 와서 밥 좀 먹어줘야 밥맛이 나지. 철수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영진은 그 진심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저녁, 영진은 조심스럽게 철수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순자의 환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서 와요, 영진 씨. 춥죠? 어서 들어와요. 집 안은 따뜻했다. 거실 한쪽엔 오래된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부부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영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정집 분위기였다. 고아원을 나온 지 2년.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편하게 앉게. 우리 집사람이 저녁 준비한다고 아침부터 부산 떨었어. 너무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랜만에 젊은 사람 오니까 좋아서 그래요. 앉아 있어요. 금방 차릴게요.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상위에 가득 차려졌다. 영진은 그 모습을 보며 훅끝이 찡해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밥상을 받아봤던가. 고아원을 나온 후로 그는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많이 먹어요. 우리 둘이서만 먹으려니까 늘 반찬이 남아서 걱정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존대해 주시니까 제가 더 불편해요. 그래, 그럼 우리 편하게 할까?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영진아,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영진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순자와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영진이는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니?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가려면 돈도 벌어야 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 언제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참 좋은 꿈이네. 자기가 겪어본 아픔을 아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니까.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진은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들, 퇴소 후 겪은 어려움들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철수와 순자는 그저 조용히 들어줬다. 그들은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누군가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야말로 즐거웠어. 다음 주에도 시간 되면 또 와. 영진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두 노인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자신에게 부모가 있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진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저녁은 특별했다.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그 마음이 따뜻했다. 영진이 돌아간 후 철수와 순자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순자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웃으며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여보, 저 사진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요.
그때 우리 참 젊었지. 순자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으나 병원을 찾았던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 한마디. 자연 임신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난소 기능이 그날 밤 젊은 순자는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이라고. 하지만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 후로도 순자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 한의원도 가보고 기도원에도 가봤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주변에서는 입양을 권했지만 순자는 차마 결심이 서지 않았다. 남의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시간만 흘렀고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렸다. 여보, 그때 우리가 입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나도 가끔 그 생각해. 그런데 지금 영진이를 만난 게 어쩌면 인연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저 애를 보면 자꾸 마음이 가요. 우리한테 아들이 있었다면 저 나이쯤 됐을 텐데. 나도 그래. 이상하게 영진이 얼굴 보면 마음이 편해져. 철수 역시 교사 시절을 떠올렸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 교사들은 자녀 자랑을 했지만 그는 그저 듣기만 했다. 부러웠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내가 더 마음 아파할까봐. 여보, 저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죠? 무슨 생각? 저 애를 우리 아들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사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린 이제 70인데 20살 청년을 입양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성인 입양이라는 게 있긴 해.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저 애를 진심으로 아들로 생각한다면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더 생각해보세.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알아요. 근데 여보,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잠들었다. 마음속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 후로 영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철수 부부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진은 철수 부부의 집을 찾았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집 앞 계단에 난간이 삐걱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오늘 공구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계단 난간 고쳐드릴게요. 아니, 그건 나중에 업자 불러서 하면 돼. 제가 할 수 있어요. 고아원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영진은 능숙한 솜씨로 난간을 고쳤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삐걱거리던 대문, 새는 수도꼭지, 깨진 창문 틈까지 하나씩 손봐 나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보, 영진이 봐요. 우리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지. 저 나이 또래 애들이 저렇게 성실한 경우가 드문데. 저녁 무렵 일을 마친 영진은 손을 씻으며 웃었다. 이제 다 고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영진아, 정말 고마워. 이제 저녁 먹자. 식사를 하면서 철수는 문득 물었다. 영진이는 혹시 병원 간 지 오래됐나? 병원요? 아프지 않은데요? 건강검진 말이야. 젊은 사람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 아,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돈도 들고. 다음 주 우리가 병원 갈 일 있는데 같이 가자. 검진 비용은 우리가 낼게.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영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두 노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오전, 영진은 편의점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갔다.
철수와 순자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진아, 편의점엔 말 잘하고 왔어? 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철수가 정기검진을 받는 동안 영진과 순자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영진아, 몸은 괜찮아? 요즘 피곤하진 않고? 괜찮아요. 저는 체력이 좋은 편이에요. 젊다고 무리하면 안 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나타나거든. 순자의 말투에는 엄마의 잔소리가 묻어났다. 영진은 그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참 후 진료실에서 철수가 나왔다. 의사도 함께 나와 순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꼭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산책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영진은 의사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혈압이 높으시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그래. 그래도 앞으로 제가 같이 산책 나가드릴게요. 매일 저녁 제가 끝나고 나면 같이 걸어요. 영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에요. 저도 운동 필요하거든요. 같이 해요. 철수는 영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없이 하지만 고마움을 담아서 이제 영진의 차례였다.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러 들어갔다. 철수와 순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여보, 저 해보니까 어때? 좋은 애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게 느껴져요. 나도 그래. 입양 이야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저도 그 생각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요. 1시간 후 영진이 검진을 마치고 나왔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진아,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검진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마운 걸 오랜만에 젊은 사람이랑 병원 가니까 좋더라고. 영진은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다. 더 밝고 더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순자가 영진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이게 뭐예요? 그냥 용돈이야. 젊은 사람이 돈 쓸 때 많잖아.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받아. 우리 마음이니까. 영진은 결국 봉투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봉투를 열어봤다.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챙겨준다는 그 마음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2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철수는 성인 입양에 대해 알아봤다. 인터넷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구청에도 전화를 걸어 절차를 물어봤다. 성인 입양은 양부모가 성년자이기만 하면 가능했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영진의 경우 친생부모가 돌아가셨으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중요한 건 입양 당사자들의 진심이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영진이 또다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진아, 우리가 할 말이 있네.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철수는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영진이를 아들로 삼고 싶네. 법적으로 입양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영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되어주면 안 될까?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서. 영진의 손에서 찻잔이 떨렸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저는 20살인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70이 넘으셨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우린 자네가 좋고 자네도 가족이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이건 영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20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아들로 원한다니? 우리 부부는 평생 자식 없이 살았어. 처음엔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안 되더라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체념했지.
근데 영진이를 만나고 나서 느꼈어. 아, 우리한테도 아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할머니, 물론 내 뜻이 제일 중요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우린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영진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가가 붉어졌다. 저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야말로 영진이 같은 좋은 아들을 가질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 영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수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순자가 다가가 영진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울어도 돼. 다 괜찮아. 한참을 울고 나서 영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라서.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하게. 우린 어디 가지 않아. 영진은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가족, 그토록 원했던 가족. 고아원에 있을 때 친구들은 밤마다 부모님 이야기를 했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진은 달랐다. 그의 부모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 두 노인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들의 진심을 영진은 느낄 수 있었다. 가족, 나한테도 가족이 생길 수 있는 걸까? 영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울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영진은 다시 철수 부부를 찾아갔다. 그의 손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다. 문을 열어준 순자는 영진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정했어요. 그래, 들어와.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영진은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숙여 인사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면 감사히 아들이 되겠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수도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쳤다. 고맙다. 영진아, 앞으로 잘 부탁해. 아버지, 어머니, 영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호칭,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진은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성인 입양 절차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에 전화를 걸어 상세한 안내를 받았다. 성인 입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인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부모와 양자가 될 분이 함께 오셔서 입양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자가 될 분이 성년이시면 친생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하셨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수는 영진의 경우 친생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니 재적등본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메모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구청을 방문했다. 입양 신고서를 받아든 영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양 당사자분들이 모두 오셨네요. 먼저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공무원은 입양 신고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여기 양친이 될 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요. 여기는 양자가 될 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모두 서명하시면 됩니다. 철수와 순자가 먼저 서명했다. 그 다음 영진이 펜을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강영진, 머지않아 박영진이 될 이름. 양자가 될 분의 친생부모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재적 등본이 필요한데요.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다. 서류 심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입양 신고가 수리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길 영진은 계속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의 친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기뻐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좋은 부모가 생겼으니까. 입양 신고가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철수 부부의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먼저 찾아온 건 철수의 조카 박민호였다. 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70살에 입양을 한다고요? 그래, 우리 부부가 결정한 일이야. 그 청년이 삼촌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 많아요. 민호야, 영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삼촌, 숙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애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철수는 조카의 말을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늙긴 했어도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니야. 영진이가 어떤 애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됐어. 우리 결정이니까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민호가 돌아간 후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모두들 같은 말을 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 젊은 사람이 노인 재산을 노리는 거다.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 선택이 맞아. 영진이를 봐. 그 애가 우릴 이용하려는 애로 보이나? 영진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청년이 노인네들 재산 노린다며?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하더라. 불쌍한 척하면서 노인들 속이는 거지. 영진이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날 저녁 영진은 철수 부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죠?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하지만 친척분들도 다들 반대하시는데 영진아, 우리가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겠니? 우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영진은 두 노인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이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주일 후 드디어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입양 신고가 정식으로 수리되었다는 통보였다. 세 사람은 다시 구청을 방문했다. 입양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셨습니다. 공무원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넸다. 서류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부 박철수, 모 김순자, 자 박영진. 영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20회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위에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청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한가운데는 영진, 양옆에는 철수와 순자.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다. 입양 후 한 달이 지났다. 영진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지만 이제 고시원이 아닌 철수 부부의 집에서 살았다. 작은 방 하나를 영진의 방으로 꾸몄다.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 많은 건 아니었지만 영진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간이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영진아, 우리가 대학 등록금 준비해뒀다. 아버지, 그건 제가 벌어서 할게요.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해. 하지만 영진아, 우리 부탁이다. 우리가 내 꿈을 응원하게 해줘. 그게 부모 역할 아니겠니? 영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며칠 후 영진은 대학 입학 원서를 제출했다. 사회복지학과. 그토록 원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학 발표가 났던 날 영진은 학교에서 돌아와 두 노인을 꼭 껴안았다. 아버지, 어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학생 됐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작은 가족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를 사오고 영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며 영진의 합격을 축하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조카 민호가 서 있었다. 삼촌, 숙모, 그리고 영진 씨. 민호야, 무슨 일이냐?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오해했어요. 민호는 지난 한 달 동안 영진을 지켜봤다. 편의점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두 노인을 진심으로 모시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에만 감사해야 하는 모습. 그 모든 걸 보면서 민호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다. 영진 씨, 미안합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봤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민호는 영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삼촌, 숙모 잘 모셔주세요. 그리고 대학 합격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돌아간 후 순자가 영진의 손을 잡았다. 영진아, 이제 다들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늙어서 아들을 얻게 될 줄 몰랐지. 그날 밤 영진은 자신의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며칠 후 영진은 대학 입학식에 갔다. 캠퍼스를 걸으며 그는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진아, 왔니?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 영진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철수와 순자는 웃으며 들어줬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영진에게는 기적적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영진은 생각했다. 70살 노부부와 20살 청년의 입양. 누군가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나 형식이 아니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영진은 거실로 나왔다. 철수와 순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영진아?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아들 될게요. 영진아, 우리야말로 고맙지. 내가 와줘서. 영진은 두 노인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철수, 김순자, 박영진, 나이를 뛰어넘어 만난 세 사람의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들은 서로에게 부모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 사람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이도, 시간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박철수와 김순자는 70평생을 살면서 비로소 아들을 얻었다. 강영진은 20해를 살면서 비로소 부모를 만났다. 늦었지만 괜찮다. 사랑에는 때가 없으니까. 가족이 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도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혈연을 넘어 편견을 넘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곤조곤 스토리 채널은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가족 스토리, 따뜻한 휴먼 드라마를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표현해 주세요.